지금 시장을 딱 세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전쟁, 유가, 그리고 공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베테랑의 생존 플레이북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3월 31일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4.26%. 정말 고통스러운 숫자죠. 우리가 최근에 쌓아 올렸던 수익을 그냥 단 하루 만에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젯밤에 잠설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끝모를 공포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두가 느끼는 이 불안감의 정체를 오늘 정확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5단계 전략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감정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냉정하게 하나씩 시장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전략의 시작은요,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얼마나 다쳤는지 그 피해 상황부터 정확히 진단하고요. 우리가 들어선 이 새로운 판, 이른바 체제가 대체 어떤 성격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딱 보시면요. 이게 그냥 우리 한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이건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전 세계 시장의 동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이 하락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일지 아니면 아주 긴 장마의 시작일지 그걸 결정할 가장 중요한 거시 변수로 넘어가 보죠. 네, 바로 유가입니다. 제 20년 실전 경험에 비춰보면요, 이런 지정학적 이벤트가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서 진짜 경제 문제로 번지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는 언제나 유가였습니다.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그게 바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신호거든요. 이 그래프가 아주 전형적인 충격과 회복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일종의 공식 같은 거죠. 외부 충격이 터지면 공포 때문에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경제의 뼈대,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주가는 고무줄처럼 결국 제 가치를 찾아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여기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랑 WTI 유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거의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처럼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에게 고유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기업 이익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시적인 위험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팔고 도망가야 하냐? 그걸 알려면 이제 시장의 속을, 그 엔진룸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데이터도 우리에게 전면 후퇴를 명령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완전 반전이에요. 밖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정작 한국 기업들의 이익 체력,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은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의 펀더멘탈 가치를 만드는 엔진, 즉 기업들의 이익 전망체는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금 막 폭풍우가 몰아쳐서 다들 차에서 뛰어내리고 있는데 정작 이 차의 엔진 자체는 더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의 핵심인 반도체를 뜯어보면요.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 이번 지정학적 이벤트가 이 거대한 추세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반도체 원툴 장세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재나 전력기기, 조선, 자동차처럼 다른 섹터들의 펀더멘털도 아주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분석들을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체스 플레이어처럼, 전략가처럼 가능한 모든 수를 읽고 확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아주 유용한 분석 도구가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그냥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확률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게임 이론 분석을 따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두가 걱정하는 전면전 시나리오 확률이 30%인데 오히려 휴전 후 협상이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30%로 확률이 똑같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최악의 경우만 보고 공포에 질려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실수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률들을 실제 코스피 지수 수준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의 크기와 또 반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의 크기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모든 분석, 이 모든 숫자들을 그래서 내 계좌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바로 실행 계획입니다.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는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예측이 아니라 바로 이 전략적인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될 겁니다. 만약 이게 제 포트폴리오라면 저는 이렇게 4단계로 대응할 겁니다. 첫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내가 최대로 얼마나 잃을 수 있는지 그 하방 리스크의 크기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면 펀더멘털이 꺾이지 않고 살아있는 종목들로 골라서 삽니다. 셋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야죠. 유가 리스크를 막아줄 우량 가치주나 배당주를 섞어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걸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삼성전자는 당연히 반도체 회복이라는 이 큰 그림, 핵심 펀더멘털을 보고 담는 거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건 전력망 투자라는 아주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보고 편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KTNG 같은 종목은 시장에 더 흔들릴 때 내 계절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일종의 해치 카드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장의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반응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여러분의 생존과 계절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